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5월 27일이고요. 오늘은 대리를 타는 영상이 아닌 좀 간략한 설명들과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몸에 대한 회복도 있고 아직도 멍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목 뒤가 아직도 좀 많이 뻐근해서 일을 아직은 쉬고 있고, 더 큰 이유는 일단 킥보드가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여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킥보드가 좀 많이 망가졌고, 제 선택은 올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 이유는 차라리 판매를 하고 다른 걸 사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타는 킥보드 자체가 어떤 거든 뽑기 운이 있는데, 제가 배터리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새 거를 가지고 와도 더 좋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타던 걸 계속, 저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친구를 계속해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많이 탈 계획이고, 한번 사고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타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락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락 걸려가지고 일을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 락이 걸리는 사유들을 좀 종합을 해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사님들이 처음에 콜을 잡고 일을 시작하시다 보면은 요즘에 상황실들도 기사가 많아진 탓인지 배짱을 부리는 건지 얼마 안 되셨네요. 콜 빼드릴게요. 뚝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뚝 끊어버리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건데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그 기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베테랑이 돼서 나중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사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절대 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락을 안 걸리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초보라서 뺀다고 하는 것들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사무실 쪽에서 입사일을 좀 수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사무실 옮겨가지고 날짜가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수정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자존심 같은 거 부리지 마시고, 그냥 처음이냐 물어보면 처음인데 앞으로 잘 할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은 절반 정도는 됩니다. 100%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좀 융통성 있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락 걸리는 사유를 보면은, 내가 콜을 잡았는데 전화를 안 하고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걸 안 받는다던가, 그러면은 걔들은 짜증나서 락 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황실이랑 싸웠다든가, 손님 차에서 담배를 피거나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술 먹고 손님이랑 싸우고 나서 거기다 또 2차 뭘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락의 사유인데, 이런 것들은 기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락이 걸리는 사유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실 잘못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놓고 상황실에다 전화해서 쌍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지만, 일단 기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락들은 최대한 막아야 돼요. 하라는 것만 하면 락 걸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1년이 딱 됐는데 저는 아직 락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타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은 아닌가 보다,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고, 걔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고,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잘 지켜주면 락이 걸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설령 락이 걸렸다고 해도 그 사실이 확인이 사무실 통해서 되니까, 그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때 초보여가지고 잘 몰랐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인정을 하시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락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존심 안 센 사람 없어요. 대리기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왕년에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그런 거는 자존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풀어야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꼭 그 회사 콜 안 타면 되지가 아니라 락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배차를 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락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나한테 있어서 이익은 전혀 없고 불이익으로만 다가오니까 최대한 안 걸리게 타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걸렸다면 푸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올리는 영상의 매출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매출을 잘한 날만 올린다기보다는 제가 탁송을 타고 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올려요. 뭐 15만원 한 날도 올릴 때가 있고 19만원 한 날도 올릴 때가 있고, 근데 물론 탁송을 낮에부터 타면 저녁 대리까지 타면 기본적으로 30에서 40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것만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뭐 잘한 날만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잘한 날만 올린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상이 아무것도 못하고 한 것도 없는데 떡하니 올려가지고 나 오늘 망했어요, 올리는 거 재미가 없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방송이든 재미없는 건 안 올립니다. 재미있게 편집을 하던지, 편집의 기술이 없다면 그걸 건너뛰던지, 이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다른 유튜버들을 보고 대리를 시작했을 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했는지가 중요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40만원 찍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일을 이틀 나가면 하루 이상은 40만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저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되는 거지, 나도 저만큼 무조건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서로 힘드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올려도 40만원이 되는 날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올릴 때가 있어요. 코를 안 탔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대리운전을 왜 시작하게 됐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한 달에 300, 400을 벌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 적어도 6, 700 이상을 벌어야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기에 고소득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 혹은 직업이 무엇이 있나,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일을 해서 1년 후에 500을 주겠다, 뭐 처음에 투자금이 5천이 들어간다,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찾다 보니까 찾은 게 대리운전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목표는 유튜브 같은 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한 2년 정도만 진짜 뼈 빠지게 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자, 그리고 다른 걸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생겼고,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쪽에 대해서 눈을 조금 뜨면서 이게 꼭 대리운전, 탁송운전 뿐이 아니어도 이쪽 계통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조금 있겠구나. 레드오션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레드오션으로 변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10년 후에도 하루에 14시간씩 코를 탈 수는 없습니다. 제 체력도 안 될 것이고 제가 그만큼 힘들어서 그렇게 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걸 타면서 꿈이라는 게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응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꿈이 있어야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어요. 혹은 갚아야 되는 빚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이 나는 빚도 없고 꿈도 없는데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건 힘든 거니까 각자 나름의 사정에 맞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뭐 기사 모집, 맞아요, 기사 모집도 수익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기사 모집해서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유튜브 또한 돈이 돼요. 많이 되지 않을 뿐이지 조금씩은 됩니다. 그런 부가적인 수익들, 그리고 제가 지금 따로 준비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가적인 수익들을 다 총괄적으로 포함했을 때 대리운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탁송운전을 줄여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부수입을 만든다고 하면은 나중에, 물론 이게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요, 뭐 2년 3년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그때 되면은 조금씩 전향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각자 꾸는 꿈은 다른 거니까 이런 다른 점에 있어서 차이를 좀 분명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그동안 못 봤던 걸 좀 봤어요. 다른 유튜버 분들 것도 보고, 근데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았어요. 뭐 기사끼리 욕을 하고, 진짜 사실 대리기사에 적은 대리기사가 맞아요. 근데 이거 기사 모집하고 뭐 한다,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영상을 하나 또 봤는데, 대형 유튜버 분 계시죠.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고 연락을 한번 해본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구독하면서 유튜브 매번 보는 게 단데, 그분 영상에도 그렇고 뭐 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욕하는 거 저도 신경 쓰진 않는데 본인이 그 정도 위치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나오면 사람이 그것도 영향이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 모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른 분들 얘기했던 걸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전화가 오시면 제가 전화를 받고 기사 하고 싶다는 분들을 좀 연락을 해요. 하면은 대부분이 대리 기사라는 거를 알게 돼서, 탁송 기사라는 걸 알게 돼서 이쪽 관심 있어 유튜브를 보다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은 내가 탁송을 보내봤는데 이런 것도 돈이 되나보다 하고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다지, 저는 물론 가끔 고수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대리운전을 알게 됐어요. 이러신 분들은 유튜버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그 유입되는 숫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끌어와가지고 일을 시키겠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 포함 다른 분들이 뭘 한다 그래도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도 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고, 내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뭐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까지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뿌듯해요. 저는 그 사람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제 매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진짜 많아진다고 하면은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되면은 대리운전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게 빠르지, 그 사람들 일는데 매출이 떨어진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매출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상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가 오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제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또 얼마 정도 벌 수 있나요?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장비를 타고 할 것이냐, 걸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 출발을 할 것이냐, 인천에서 출발을 할 것이냐, 지방에서 출발을 할 것이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제가 이 얘기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막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은 일주일 안에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일주일을 넘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한 달, 두 달 이상은 무조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매출 말고 순이익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순이익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12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12시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15만원, 20만원은 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뭐 탁송일이 없다, 대리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보분들도 와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사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고,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초보 기사님들한테 얼마 하시는지. 근데 그분들 실제 수익이 그래요. 물론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 정도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욕을 하든 말든 거기는 신경 안 쓸 거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저희 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다른 초보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진짜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매출은 달라집니다. 이런 점들 신경 쓰셔가지고 일을 하실 분들은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한 거 하나는 내가 놀면서 그냥 어리버리하고 돌아다녀도 15만원, 20만원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절대 못해요. 대리기사, 탁송기사 엄청 힘들어요. 이거 절대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잘 알아보시고, 기존에 일하시던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다 하시는 분들만 한 번쯤 고려해 볼 대상인 거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가 영상 계획 중인 게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마무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뵐 거고요.
오늘부터 일은 시작할 거예요. 일단 제가 낮에 시간에는 탁송은 못하고 있고 저녁 시간에 대리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제가 종종 이런 영상을 올릴 건데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좋은 점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좋은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